아빠와 함께 시네마 천국. 안녕하세요. 아버지와 교육연구소 김용익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하루하루 키가 크고 생각하는 능력도 점점 커지는데요. 아이들의 이러한 변화를 발달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키가 자라지 않는 아빠는 항상 똑같아도 괜찮을까요? 오늘은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인 자아 탄력성, 그리고 아빠에게 변화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영화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화는 바로 곤충왕국입니다. 곤충은 지금으로부터 4억 년 전부터 인간보다 훨씬 빠르게 지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곤충의 껍질은 단단하고 자라지 않기 때문에 껍질을 벗는 탈피라는 과정을 통해 성장합니다. 곤충은 이러한 탈피 과정을 겪어야만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변화무쌍한 삶을 살아가며 세상에 적응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왕오색나비는 애벌레에서 탈피 과정을 수차례 반복하고 마지막 관문인 번데기가 되어 나뭇잎처럼 위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름쯤 시간이 흐르자 드디어 번데기 속에서 나비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고 축축한 날개를 잘 말린 후 하늘로 첫 비행을 시작합니다. 이와 다르게 곤충들의 무시무시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평화롭던 꿀벌의 벌집에 장수말벌 척구병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꿀벌에 비해 5에서 6배나 덩치가 큰 장수말벌은 주저없이 꿀벌에게 달려들어 강력한 턱과 무시무시한 독침으로 하나둘 꿀벌을 제압합니다. 적의 침입을 확인한 꿀벌 전투병들은 무더기로 척구병 말벌에게 달려들어 방어를 시작하지만 척구병의 페레몬으로 장수말벌 전투병 10여 마리가 도착하면서 싸움은 더욱 격렬해집니다. 장수말벌의 날선 공격에도 한치의 두려움 없는 꿀벌들이 목숨을 건 반격을 가하고 침입자를 하나씩 제압하면서 조금씩 승기를 잡아갑니다. 그렇지만 이것으로 전투가 마무리된 것이 아닙니다. 장수말벌의 벌집의 동료들이 힘겨운 전투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수많은 말벌들이 마치 폭격을 준비한 무장을 기처럼 추가로 꿀벌집으로 날아갑니다. 꿀벌들은 과연 장수말벌의 공격에 맞서 자신들이 모은 꿀과 미래의 꿈인 애벌레, 그리고 삶의 터전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장수말벌은 자신들의 피해가 큰데도 불구하고 이런 처절한 전투를 굳이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 후배가 첫째 딸이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베트남으로 발령을 받아서 가족은 한국에서 생활하고 혼자 베트남에서 2년간 일한 후 귀국했습니다. 후배는 한국에 돌아온 후 갓 태어난 6개월 된 둘째는 참 예쁘지만 이상하게도 4살이 된 첫째에게는 쉽게 손이 가지 않는다며 걱정을 했습니다. 아마도 아빠의 손길이 필요한 시기에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 보니 그런 것 같다며 저에게 조언을 요청하더군요. 저는 후배에게 6개월 된 둘째는 지금 주양자 손길이 많이 필요하니 엄마가 충분히 돌볼 수 있도록 하고, 퇴근 후에 아빠는 첫째와 꾸준히 놀면서 특히 주말에는 첫째를 전담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넉넉히 가지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이후 만났을 때도 후배는 여전히 첫째와의 관계를 힘들어해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인내심을 갖고 친근하게 지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좋아질 거라고 격려를 했습니다. 세상 일이 그렇듯이 자녀와의 관계도 금세 바뀌지 않는데요. 아빠들이 하루하루 바쁘게 살다 보니 관계에 대한 조급함을 느끼는 때가 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 일을 깜빡 잊고 있었는데 얼마 전 이 후배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첫째와 겪은 일들을 마치 무용담처럼 늘어놓으며 지금은 아이와 잘 지내고 있고
아이도 이전에 비해 밝아지고 적극적으로 변했다며 저에게 고마워하더군요. 저도 이 후배의 말을 들으니까 정말 좋았습니다. 첫 아이를 키우는 것은 살면서 누구나 처음 경험하는 일이기에 시행착오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갈등이 있고 실수도 하지만 조금씩 자녀와 긍정적인 관계를 쌓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결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과정들 속에서 아빠 스스로 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곤충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딱딱한 껍질을 벗어 던지고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탈피하듯이 자녀도 성장하면서 때때로 큰 변화를 겪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빠도 그런 자녀의 변화에 맞춰 자신을 성찰하고 소통의 방식을 조금씩 바꾸는 변신이 필요합니다. 지금 아빠는 알이고 애벌레이며 번데기 수준일 수도 있지만 작은 노력들이 쌓인다면 언젠가 나비처럼 행복하게 자녀와 소통하는 멋진 아빠가 되지 않을까요? 용수철을 손으로 누르면 움츠러 들었다가 손을 떼면 힘을 받아서 튀어오르는 성질을 탄성이라고 하는데요. 자라나는 아이들도 성장 과정에서 가끔은 어려움을 겪고 상처를 받아 힘겨운 때도 있지만 누군가 아이를 도와주고 아이 안에 잠재된 힘을 일깨워주면 마치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이를 자아탄력성이라고 합니다. 아빠가 베트남에서 돌아온 가정의 예를 들어보면 첫째 아이는 자아탄력성이라는 능력을 갖고 있었지만 만약 아빠가 첫째에게 더 이상의 애정을 주지 않고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면 아이는 마치 녹슨 용수철처럼 방치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빠가 먼저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했기에 결국 아이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듯 녹슨 용수철에 기름칠을 하고 부드럽게 눌러주고 탄력성을 조금씩 회복시키는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아빠였습니다. 반면 어떤 아빠들은 자녀가 아동이 되고 청소년이 되어서 이제는 도저히 관계의 변화를 만들 수 없다며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물론 녹슨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된 용수철은 자신이 갖고 있는 탄성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지만 자녀의 나이가 많고 오랫동안 원만하지 못한 관계일수록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빠가 처음부터 관계의 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거나 몇 번 시도해본 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은 아이에게 남겨진 상처가 있어서 마음의 문을 금방 열지는 못하지만 자녀는 여전히 아빠의 따스한 손길과 관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의 순간입니다. 아빠가 먼저 변해야 자녀가 변하고 또한 가정도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